그들이 종이금이나 종이은은 사실 현물을 얼만큼 갖고 있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은 필요하면 많이 발행을 합니다. 그리고 실물 인도 요청이 증가하면 그들은 오히려 시장에 겁을 주고 가격을 급락시켜 가지고 사람들이 매도하게끔 매도세를 유도합니다. 안녕하세요, 황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코맥스의 기만을 폭로한, 다시 얘기해서 금은 가격을 조작한 사건을 폭로한 겁니다. 이 폭로한 사람은 그레고리 마나리노라는 사람인데 이 내용이 괜찮아서 이제 제가 가져왔습니다. 제목은 종이 파생상품 사기가 법정화폐 시스템을 어떻게 방어하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종이금, 종이은이 왜 이렇게 자행되고 있는지, 그게 달러 시스템하고는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폭로한 내용입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맥스의 기만이란 무엇인가? 라고 이 폭로 영상을 시작하는데, 코맥스는 실물 금속을 인도하지 않고 종이 파생상품 거래만 하는 카지노와 같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참가자들이 실물 금속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이러한 사실에 의존해서 실물 금속보다 많은 종이금이나 종이은을 발행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거래자 중 98% 내지 99%가 종이 계약을 롤오버하거나 현금 결제를 수락하는 한 이러한 사기는 지속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금과 은 시장의 가격 조작은 최고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장대한 규모의 사기이자 기만이다. 코맥스의 역할은 실물 금속에 대한 수요 폭발을 억제하여 중앙은행 시스템의 붕괴를 막는 이러한 억제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코맥스는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금속을 다루는 부서의 이름입니다. 즉 금과 은을 다루는 그런 부서입니다. 이렇게 코맥스가 조작을 하는 근본 목적은 법정화폐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달러 같은 경우는 금값이 너무 치솟으면 이거는 달러에 대한 불신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금값이 치솟을 때마다 오히려 금선물 시장에 개입을 해서 금 가격이 온스당 2,000달러가 넘지 않도록 그간 오랜 기간 관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게 이제는 관리 상태를 넘어서서 브릭스 국가들이 너무 많은 금을 집중적으로 수입을 하고 게다가 많은 세계의 중앙은행들이 이제는 그들의 외환보유고에 미국 국채를 담지 않고 금을 사들이는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도저히 미국 정부가 금 시장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는 잊어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 선물 시장은 현물 인도가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이, 원하는 기관이 혹은 원하는 국가가 마감일에 나는 현물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면 금이나 은을 현물로 인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브릭스가 엄청난 기세로 금을 매집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미국 정부가 가격을 내리면 그 낮은 가격에 금 현물을 인도해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금 선물 시장을 규제를 해서 금 가격을 컨트롤했지만 이제는 실제 수요가 폭증하면서 미국 정부가 금 가격 결정권을 이제 잊어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코맥스 같은 데가 유사하게 금이나 은의 가격을 하향 조정 내지 조작하는 이러한 현실은 그간 미국 정부가 규제해왔던 것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미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하나는 이런 거래소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는 실제로 JP모건이나 이러한 금과 은을 매집하는 이런 은행이나 기관들을 통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세 기관이 일사불란하게 금 가격의 하향 안정화를 위해서 시장에 개입하고 조작했던 이러한 형태들이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미국 정부의 금선물 시장 규제는 이제 미국 정부는 손을 뗐다고 보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코맥스나 혹은 JP모건 같은 이런 큰 기관들의 시장 개입은 아직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지금 문제가 하나 둘씩 파생돼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선 이렇게 달러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 코맥스 같은 데서 이런 금이나 은의 가격을 이렇게 조작하는 가장 큰 목적은 달러가 안전자산으로 안전하다는 환상을 계속 투자자들한테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는 금 가격이 폭등하지 않도록 이러한 시세 조작을 하는 걸 의미합니다. 코맥스 같은 경우는 빙산의 일각이며 JP모건이나 HSBC 은행, 스코샤 은행 등 대형 불리언 은행과 중앙은행들이 이 사기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대형 불리언 은행이라는 건 귀금속, 특히 금이나 은이나 백금 등을 대량으로 보유하거나 매매하거나 보관하는 그러한 글로벌 상업은행들을 지칭합니다. 생각보다는 이 상업은행들이 은매집 같은 걸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그래프가 지금 얘기하는 이 불리언 은행들이 은시장에서 지금 매집하고 있는 은혜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두색의 JP모건이 이 매집량의 절반을 보유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핵심 어감 메커니즘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은 종이계약이라는 이러한 문제입니다. 종이계약은 즉 종이금이나 종이은이 가격 억압의 핵심 무기로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선물시장에서 앞으로 12월물, 1월물 이런 식으로 이제 선물 계약을 하는데 이 계약 중에 99%는 실물로 결제되지 않고 롤오버하거나 현금으로 결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악용해서 실제로 그들이 갖고 있는 현물보다는 많은 종이금이나 종이은을 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대규모 레버리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코맥스는 소액의 현금으로 대량의 종이금속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즉 은행들은 실물 인도 없이 엄청난 양의 종이금속을 시장에 쏟아부어서 엄청난 공급의 환상을 만들어서 가격을 폭락시키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이러한 선물 시스템을 악용해서 실제로 시장에서 금 가격이나 은 가격을 억누르고 있는 이러한 현상입니다. 그러면서 그 낮은 가격으로 그들 본인들은 만기일에 현물을 받아서 현물을 창고에 매집하고 있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그들은 어떠한 수법을 쓰냐면 한마디로 공매도와 스푸핑이라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데요. 네이키드 공매도라고 하는 것은 금이나 은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시장에 공매도를 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공매도를 침으로써 가격을 낮추는 걸 의미하고 있고, 스푸핑이라는 건 무슨 전략이냐 하면 호가창에 대규모로 허위 주문을 집어넣는 겁니다. 즉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거를 살려고 혹은 팔려고 달려들면 그 직전에 그 호가를 날려버립니다. 즉 이 얘기는 사실은 어떤 때 쓰는 거냐면 가격을 계속 끌어내리고 싶을 때 밑에다 가격 즉 사겠다는 매물이 많은 것처럼 보이고 매도세가 달려들어서 그 물건을 살려고 그러면 직전에 그 호가를 지워버려 가지고 그 낮은 호가로 더 낮은 호가로 매수하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는 작전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격을 계속 끌어내리면서 시세를 바닥으로 몰고 가는 게 스푸핑 전략입니다. 바로 이런 스푸핑 전략을 은행들이 많이 쓰는데 그 대표적인 게 JP모건 은행이에요. 그래서 JP모건 은행은 이런 불법 거래로 인해서 사실은 서너 번 기소됐었어요. 즉 법원이 불법이라고 해서 벌금도 많이 매기고 그 다음에 임원들을 기소도 하고 그랬는데 그들은 그때마다 벌금을 내고 풀려나곤 했는데 즉 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벌금을 내고 풀려나는 게 일종의 사업 비용의 하나다라고 간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막기 위해서는 엄청난 벌금을 때려서 다시는 이러한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미국 정부나 법원도 그거를 바라지 않는 것 같아요. 즉
그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다 함께 달러라는 국가적 과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정도의 불법은 눈 감아주고 오히려 정부의 입장에서는 조장하는 그러한 구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핵심 어감 메커니즘은 종이를 무제한으로 발행하고 거기에 비해서 실물은 유한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들이 종이금이나 종이은은 사실 현물을 얼만큼 갖고 있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은 필요하면 많이 발행을 합니다. 그리고 실물 인도 요청이 증가하면 그들은 오히려 시장에 겁을 주고 가격을 급락시켜 가지고 사람들이 매도하게끔 매도세를 유도합니다. 즉 요번에 하루아침에 이렇게 5% 10%씩 금가격이나 은가격이 떨어진 것도 사실은 이러한 그들의 행태 때문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투자자들이 이런 종이금과 종이은의 사실에 놀라서 매도한 매도세일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들이 쓰는 수법이 이런 식으로 시장에 공포를 집어넣어서 사람들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공포감을 불러일으키게 함으로써 매도세를 불러들여서 그들의 현물 인도를 낮추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JP모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격을 계속 끌어내림으로써 본인들은 실제로 낮은 가격에 엄청난 은을 매집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들의 행태를 조금 더 자세히 알고 대응하는 게 투자자의 정확한 사태 파악이나 앞으로의 상황 진척을 유추할 수 있는 그러한 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종이금이나 종이은인 현물에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현물에 금 투자를 한다는 방법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본인이 금반지나 금괴나 골드바를 직접 사가지고 집에서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사실은 가장 확실하긴 하죠. 그런데 여기에는 사실은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관을 집에 하고 그거를 항상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뿐만 아니라 실제 이렇게 골드바를 사고 파는 데는 생각보다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즉 현물 시장이나 선물 시장보다 골드바 자체가 비싸요. 그리고 이렇게 무슨 일이 있을 적에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난다 그러면 이 골드바를 가지고 움직이기는 정말 힘듭니다. 하여튼 이러한 단점들이 있는데 반해서 은행의 골드뱅킹이나 증권사의 KRX 금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은 더 안전하고 보관에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금광 같은 회사 주식에 투자하는 겁니다. 즉 이런 금을채굴하는 기업의 주식은 사실은 금시세하고 비슷하게 연동돼서 움직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거는 간접 투자가 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골드뱅킹하고 KRX 금시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시면 금통장을 개설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원하는 금액만큼의 금을 적립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새는 뭐 1온수 사는데 굉장히 비싼데 그렇게 온수당으로 거래하지 않고 거기는 심지어는 뭐 10만 원, 20만 원 이런 식으로 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금을 사서 본인의 골드뱅킹 계좌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원하면 실물 골드바를 인출할 수도 있습니다. 단 이때는 매매 차익에 대한 배당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KRX 금시장에 투자를 하는 건데요. 이거는 증권사에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금 현물 전용 계좌를 개설해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유한 금이 일정량 이상이 되면 실물로 인출할 수도 있습니다. 즉 골드뱅킹이나 이 KRX 금시장은 그들이 개설한 계좌의 금액만큼 항상 현물금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현물을 요청할 적에는 골드바의 형태나 아니면 거기서 지정하는 일정 양에 대한 그런 금괴 형식으로 인도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KRX 금시장 같은 경우의 단점은 이렇게 실물을 출고할 때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법들은 여러분들이 현물, 금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이금과 종이은의 논란이 식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현물에 직접 투자하시는 게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